눈과 돌멩이, 위수정의 단편소설입니다. 2026년 이상문학상 대상 수상작입니다. 제가 이 소설을 최근에 아주 재밌게 읽어서 리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재밌게 읽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읽은 그 소설들 가운데에서 요즘 특히 어떤 인물의 상황이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할 그런 것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재미는 있고 신선하기도 하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처럼 평범한 사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캐릭터들이 많았는데, 이 소설은 뭐랄까, 저 또는 저를 둘러싼 제 주변에 있는 인물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캐릭터들이에요. 너무나 흔한 캐릭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굳이 꼭 대상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 심리를 보여주는데, 한 번에 다 보여주는 게 아니고 뭔가 답답한데 한층 한층 그 답답함의 층위가 벗겨지면서 뭐 때문이었는지 나중에는 이유를 알 것만 같은, 그렇게 미스테리를 풀어가는 그 방식이 저한테는 굉장히 재미있어서 특별히 이거는 내가 리뷰할 가치가 있다,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너무 두서없이 이렇게 말했던 경향이 있어서 이번에는 좀 나름대로 이렇게 서평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서평을 나름대로 바탕으로 해서 이 영상을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저는 이 소설에 제 서평을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겁 많은 사람은 어떻게 폭설을 지나가는가. 말 그대로 이 작품에는 폭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공간적 배경이면서 또는 상황이면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 폭설 예보로부터 시작해서 폭설을 뚫고 지나가서 폭설이 끝나고 날이 밝아오는 그 상황까지가 사실 이 작품에서 사실적 배경이기도 하지만 엄청난 상징이에요. 뭐냐? 우리 인생에서 예측 불가능한, 또 자기 힘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그것을 상징하는 그 설정이 바로 폭설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본인 말대로 잘못할 게 별로 없을 나이에도 현관문 유리를 깨치는 실수를 하고 도망쳐버린 아이, 어린 시절의 아이 수진이 이야기가 나와요. 성인이 된 수진이라는 인물은 여전히 아직도 믿을 수가 없다고 대학교 친구였던 재한이에게 말을 합니다. 그 대학생 때부터 20년 동안 줄곧 친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에게 그날의 기억을 수진은 이렇게 회상을 해요. 콩콩 두드렸을 뿐인데 와장창 망가졌다는 것이 여전히 놀랍다고. 그러니까 현관문 유리를 우연히 이렇게 건드렸는데 와장창 깨졌을 때 이 아이는 너무나 놀라운 나머지 어른들에게 뭐 혼난다 어쩐다 이런 말을 듣지도 않았는데 너무 놀랍고 두려워서 막 도망을 쳐서 해가 지고 집에 돌아왔을 때 어른들이 유리창 새로 갈아 꼈어,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한 실수에 너무나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도망쳐버리는 그런 아이, 그게 바로 수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이 나이 먹으면 알지요. 뭐냐, 자기의 실수를 받아들이는 게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 소설에 나온 표현대로
망가지는 것이 유독 힘든 사람,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닥치면 극심한 공포, 과도한 걱정에 스스로 무너지는 성격. 그래서 이 작품에서 수진이 자기가 좋아했던 사람에게서 무섭다, 호러다, 너는 악몽이다,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도 짐작이 가능합니다. 아마 수진의 완벽주의적인 성격, 그런 걸 힘들어했다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 이유로 친구들 역시 수진의 자살 소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걔가 그랬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토록 삶에 대해 조심스러워했던, 그토록 겁 많던 수진이 자기 목숨을 끊었다는 게 너 믿어지니? 그런 의미였지요. 그런데 저로서는 독자 입장에서 수진의 그런 선택은 놀라운 게 아니죠. 왜? 수진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유리창 하나 깬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까지 미리 지레짐작으로 두려워해서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암으로 투병하던 중에 당연히 마찬가지로 자신의 앞날에 닥쳐올 어려움을 스스로 또 지레짐작을 하죠. 그리고 절망한 나머지 죽음을 선택합니다. 역시 살 수 있다 없다 뭐 이런 희망 그 이전에 죽음으로 회피한 거지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일관된 선택을 하는 경우를 봅니다. 사람 성격 참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작품에서 수진이 바로 그런 거죠. 아마 유미였다면 자살하는 것 대신에 끝까지 항암 치료를 받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재한과 유미가 자살한 친구에 대해 퍼즐을 맞춰가듯이 여행을 떠나는 것에 작가가 이렇게 초점을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소설을 깊이 따라가다 보면 작가의 시선이 재한이라는 인물에게 더 많이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재한이라는 인물은요, 친구 수진이의 유언을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먼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요. 유미의 결정을 기다립니다. 수진이의 골분을 유언대로 일본 땅에 뿌려보자는 생각을 제안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작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 마음으로만 생각했던 말을 유미가 꺼냈을 때 제안은 망설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덧붙여서 걸리면 어떡하려고 하는 제안의 걱정이 덧붙었습니다. 그럴 때 유미는 이렇게 대답을 했지요. 걸리면 걸리는 거지. 근데 안 걸려. 여기서 저는 재한과 유미의 성격의 결정적 차이를 짐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뭐 짐작할 필요도 없이 사실은 작가가 친절하게 또 이렇게 소설에서 설명해 줍니다. 무언가를 주도하는 쪽은 주로 유미였고 재한과 수진은 따르는 쪽이었다. 이렇게 삶에 대한 다양한 태도의 차이를 작가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재한과 수진은 결이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들을 겁 많은 사람들이라고 간편하게 명명해 보았습니다. 스노우 타이어 미장착 차량은 통행 불가 조치가 내려진 그러한 폭설 예보에도 심지어 일본 땅에서 운전하는 건데 기어이 렌터카를 끌고 핸들을 잡은 사람은 유미였어요. 그리고
폭설에 갇히면 어떡할 거냐고 따지려다 참은 사람은 제한이었지요. 눈발이 흩날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숲에 가지 말라는 계시 운운한 것도 제한입니다. 사실 평범한 사람이면 누구나 불안을 달고 살지만 유독 그러한 감정에 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한은 낯선 건 무섭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표현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낀다는 말이죠. 제한의 그런 성격은 오카마라는 여장 남자를 보고 유미에게 무섭다는 표현을 쓴 데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그러한 제한이 이런 충동을 느껴요. 뭐냐? 읽어볼게요. 제한은 불안하게 흔들리는 차 안에서 유미의 흔들림 없는 얼굴을 바라보았다. 제한은 핸들을 잡은 유미의 손을 보았다. 저 손을 떼어놓고 싶다. 무방비 상태로 넘어지는 것을. 이것은 제한 스스로도 낯선 속마음이라고 표현했어요. 저 눈 때문이라고, 지나치게 많이 내리는 저 눈 때문이라고 치부하려 했지만 결국 그는 급기야 유미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난 더 안 갈래. 아, 그럼 너 혼자 가든가. 이건 군대 이후로 처음으로 질러본 소리라고 할 정도였고 유미에게 돌았냐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그가 소리를 지른 건데 그만큼 그는 폭설이 두려워요. 차가 미끄러지는 것도 두렵고 폭설에 고립되는 것도 두려워요. 그런데도 저 폭설을 뚫고 목적지를 가겠다는 유미에게 분노가 치민 건 당연한 거죠. 유미에게 느끼는 적의, 그것은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에 공감은커녕 무시당한 기분을 들게 한 유미의 태도 때문이에요. 오카마였나요? 여장 남자, 일본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그 여장 남자 코요상이었죠. 그의 집에서 뜻하지 않게 하룻밤을 묵게 된 것도 제한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불안 상황에 놓인 거예요. 게다가 제한은 유미와 달리 일본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장 남자 코요상의 발음을 잘못 알아듣고 그 이제 재밌는 부분이죠. 삭스라고 발음한 것을 섹스라고 잘못 알아듣고 유미에게 저 자식 변태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못난 모습을 보이는 거, 그것도 어쩌면 제한의 입장에서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왜 너무 예민하고 신경이 곤두서 있을 때 그렇게 잘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이쯤 되면 제한이 안쓰럽고 딱하게 느껴졌어요. 그 제한이가 수진이 자기 어린 시절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 불쌍한 수진이라고 머리를 쓰다듬어 준 것처럼 유미도 그런 찌질한 제한이에게 그 비슷한 제스처 하나쯤은 해주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유미는 제한이에게 뭐라고 했느냐? 너 오늘 여러 가지 한다? 라며 핀잔을 주었어요. 제한이가 할 수 있는 말은 고작 근데 넌 겁이 없냐? 이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작품 후반부에 가면 그런 제한이에게 그런 제한은 이제 수진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한이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안 무섭니 수진아? 이 모든 것이 단 하루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이런 표현에서 저는 점점
살아있는 자 재한이가 죽어있는 자 수진이가 되어가고 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면 너무 뻔하고 재미없죠. 작가는, 저는 어디서 머리를 띵 맞은 것 같냐면 바로 이런 부분이었어요. 유미의 가느다란 숨소리를 들으며 잠을 깨웠을 때 밖으로 나간 재한은 여장남자와 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호의를 보이고 싶어서 부족한 일본어 발음을 실수해요. 그래서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것 같다고 느꼈을 때, 이때 재한이는 잠에서 깬 유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뭘 잘못한 것 같아. 맞지? 이거 수진이가 했던 말과 비슷하잖아요. 나 뭘 망가뜨린 것 같아. 자, 그러니까 비슷해진 거죠. 심란한 마음에 그 코요의 집, 즉 남의 집 정원을 걷다가 재한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망칠 수 있다고.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모든 것을 망가뜨릴 수 있다. 끝낼 수 있다. 그리고 작가는 그걸 이렇게 써요. 그가 무결했던 눈의 정원을 훼손했다고. 그리고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새의 발자국을, 즉 그 눈밭에 새의 발자국을 발견한 재한은 역시 또 계시가 아닌가 생각했다라고 해요. 무슨 계시일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 새의 발자국이 재한에게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 일본 공항에 도착해서 그 새를 발견했을 때 그는 이렇게 표현해요. 새를 놀래키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것은 어떤 재한이 입장에서는 망가뜨리고 싶다는 열망이겠죠. 그리고 또 작가가 이런 말을 썼거든요. 재한이가 그 수진이의 그 유골을 뿌렸던 그 숲에서 생명력을 느꼈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망가뜨리고 싶다는 그 열망, 그것은 재한의 입장에서 생명력이에요. 그래서 그런 새의 발자국을 그 코요상의 집 정원에서 보았을 때 그것은 재한 입장에서는 망가뜨릴 수 있는 용기이고 또 어떤 생명력을 느끼게 되는 그런 면에서 신의 계시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돌멩이를 주워들거든요. 그리고 유리창을 깨려나 했는데 웬일이죠? 그걸 못해요. 유약한 그는 이 돌멩이로 저 유리창을 깰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행에 옮기는 대신에 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문득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해요. 작품 속 인물은 끝까지 두려움과 그 돌덩이, 그거 두 가지를 다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말을 어떤 식으로 낼까 저는 궁금했어요. 자, 그런데 결말은 이렇게 치닫습니다. 날이 밝았고 폭설도 그쳤다. 이 여정의 끄트머리에서 저는 또 한 가지 진실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 여장 남자와 많이 친해졌냐고 묻는 재한의 말에 유미는 뭐라고 대답했냐? 인간 생활 고되다. 이렇게 하면서 푹 한숨을 쉬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미도 재한이처럼 코요상네 집에 하룻밤 머무는 게 두려웠던 거죠. 불안했던 거죠. 재한이가 야, 코요상이 주는 술을 어떻게 먹어? 무슨 약을 탔을 줄 알고? 하면서 불안해했고 두려워하고 의심했을 때
태연한 척 했던 유미도 사실은 누구 못지않게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근데 그럴수록 유미는 어떻게 했느냐, 늦은 밤까지 그 코요상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으로 어쩌면 자신에게 해를 입힐지 모를 그 낯선 사람에게 같이 끝까지 대화를 나누고 술을 마시고 환심을 사려는 그 방식으로 유미는 자기 불안을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그게 유미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겁 많은 사람은 그 불안을 떠는 것으로 보내는 거고요. 유미 같은 사람은 그 불안을 현실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저는 누구의 인생에든 예상치 못한 폭설 상황은 옵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불안으로,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방식으로, 또 어떤 사람은 수진이 같은 경우는 회피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다 각자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거죠. 폭설을 뚫고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수진의 유골을 뿌린 그 숲을 떠나며 재한이 주머니 안에서 돌멩이를 만지작거리는 걸로 결말이 나거든요. 이게 심상치 않죠. 작가는 도대체 어떤 입장일까 봤더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하얀 풍경 때문인지 유미의 얼굴도 환하게 보였다. 그것은 재한이의 마음이 밝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유미에게 비밀이 생겼기 때문인 것이고, 주머니 속에 돌멩이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재한이는 언제든 망칠 수 있다는 그 용기, 또는 언제든 망칠 수 있는 용기, 그것을 작가는 생명력이라는 단어로 표현했거든요. 그걸 마음속에 비밀처럼 품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작가는 그것은 단단했고 언제든 만질 수 있었다는 마지막 문장으로 소설을 끝내거든요. 그래서 인생에는 알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신으로서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들이 있지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자기 삶을 유리창으로 인식합니다. 깨지기 쉬운 것으로 여기고 망가뜨릴까봐 두려워하죠.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자기 앞에 생을 즐기지 못해요. 생명력을 잃은 거죠. 그러나 만약 자기 손에 돌멩이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것은 언제든 자기가 원하는 때에 던져서 유리창을 깨뜨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용기죠. 희망이죠. 자, 그래서 저는 위수정의 눈과 돌멩이는 폭설을 만난 겁 많은 사람이 어떻게 폭설을 지나오는가를, 심리적인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스스로의 무결을 위해서 온 에너지를 집중하느라고 때로는 쓸데없는 걸 다 걱정한다는 핀잔을 자주 듣는 저. MBTI 또 얘기하죠. 인프피죠. 저 같은 인프피는 역시 주변을 둘러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디 차갑고 단단한 돌멩이 하나 없을까? 여담입니다만 저는 이 작품에서 재한이는 INFP인 것 같고요. 유미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걸로 보아 ISTJ 또는 ISTP인 것 같아요.
스노 타이어를 미리 점검하지 않은 걸로 보아 아마 ISTP일 수 있겠죠. 왜 마지막을 또 MBTI로 끝내느냐? 재밌는 게요. 이 작품 다음에 작가가 쓴 당선작 소감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위수정 작가도 저처럼 MBTI 과몰입러인가 봐요. 유예되는 절망이라는 문학적 자서전에서 MBTI 얘기가 나와요. 외향형, 내향형, 그리고 우리 같은 부류,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아마 뭐 이불킥을 자기가 할 것 같다 이런 말 나오는 걸로 보아 제 생각에 위수정 작가도 INFP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면서 너무나 제가 재밌게 읽은 소설 리뷰를 마칩니다.